안녕하세요. 니르 연구소의 니르 이한경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12월 31일 11시 27분입니다. 33분 뒤면은 2022년이 되네요. 뭔가 새로운 기분이고요. 올해도 작년처럼 여러분들이 최소 5%에서 10%의 수익률을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비었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손실난 부분들도 다 만회를 하셨으면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가 그렇게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코로나가 1년 정도 더 이어지기보다는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넘어가고 독감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노출될 경우에는 이게 건강상 많이 안 좋은 그런 결과물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의 삶은 그대로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1월에 있는 키움 캘린더를 통해서 1월에 있는 주요 이슈들을 볼 거고요. 일단은 연초 랠리가 중요합니다. 연말에 지금 상승 추세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하락을 조금 해서 마감을 했죠. 실질적으로는 배당 낭만큼 딱 떨어진 겁니다.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도 배당 낭만큼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이상으로 반등이 나오거나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마감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연초에도 그런 장세가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연초에 CES 2022가 진행됩니다. 4일에는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단독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투명 디스플레이를 해서 유리 같은데 거기서 막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 소설 보시면은 그 유리인데 거기서 갑자기 AI가 등장을 하면서 자료를 찾아주는 그런 걸로 넘어가고 있고요. 어, 5년 정도밖에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근데 뭔가가 나올 거예요. 로봇, 우리가 휴대폰은 두고 다닙니다. 근데 휴대폰을 대체하는 로봇 같은 존재들이 우리와 같이 따라다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로봇 같은 존재들이 결국에는 음, 비서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랑 연결해서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튜브 같은 걸어 다니는 로봇들이나 혹은 이동 가능한 로봇들, 현대차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강아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중요한 자산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4일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과연 무엇을 우리들에게 선사를 해주고 주가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지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기관과 외국인은 싹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그다음에 오펙 회담 중요하고요. 감산 여부가 중요하고 오미크론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에 고용 보고서가 결국에는 고용률이 높아지면은 금리 인상은 필수 불가결하고 그 속도도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2월에 수출 동향이 나오는데 이게 꺾이면 H&M이나 해운업종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개 종목의 비중을 늘리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요. 오히려 늘 수도 있어요. 저는 는다고 보지만 그 는다고 보는 전망 자체를 100% 신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안 믿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로 나눠서 들어가고 거기서 대응을 이익이 났을 때 대응을 적절하게 하자.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펙 회담이 있고요. 오펙 회담에서 원유 가격이 결정될 거고요. 아마 지금 추세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ES 2022 때 히트 치는 게 이번에는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일부 기업들이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용 보고서 이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3일, 4일은 LG전자, 삼성전자, 소니의 단독 공개인데 소니 건 별로 신경 안 쓰고 있고요. LG전자와 삼성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제품들이 많을 거고 결국에는 시장의 돈은 다 소비자들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LG전자의 AR, VR 신기술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4K, 8K까지 나왔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체 용량이 증가하면서 램이나 하드 용량, 디스크, CPU 용량 처리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2주 차로 가면요. 이제 JP 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 여기서 과연
어떤 그 새로운 신장비가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미래로 가는 거는 그냥 원격으로 헬스케어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무역, CPI 지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 이 둘 다 결국에는 금리 인상으로서 영향을 미칩니다. 얘가 너무 급등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이 빨리 될 거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는 차차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 이거는 뭐냐면요 최저임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높아지면 실제로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높아질 수 있고 가게가 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호황일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 공통위 여기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가느냐 아니면 적정 수준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이 좀 강하게 가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하락이 올 수도 있는데 저는 1월달 자체는 그냥 홀드라고 보고요. FOMC 전후 중에서는 이제 인버스나 그런 거를 좀 만약에 빅스가 10 정도로 내려가면은 그때부터 매수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아니고요. 예, 이게 메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는 조금 빠질 수 있지만 글로벌 주가는 안 빠지기 때문에 결국엔 글로벌 주가가 가면은 우리나라 주가도 동조해서 갑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JP 모건의 헬스케어 있죠? 이게 뭐 온라인으로 전환 예정이었던 업체들 일정 침해하면서 뭐 그렇게 있는데 바이오젠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관심 있게 보시고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연계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보스 포럼입니다.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는 4Q 이어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4, 4분기 이제 실적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중요합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고 우상향을 하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냥 홀드로 가시면 되고요. 금리 인상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제품이 나오죠. S20가 22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음, 혁신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2주차에 빠진 게 있네요.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에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제 생각에는 이 기간 동안에 쇼크로 들어올 게 없어요. 근데 뭐 연초에는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을 돼야 돼요. 그럼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쉬어가는 그러니까 플랫한 구조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주에 하락 마감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콜 프리미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그런 플레이를 한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선물 옵션 가는 내용은 아마 관심이 없으실 거니까 그대로 넘어가고요.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이제 개최되는데 여기서 혁신적인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의 발언들이 떤 방향성을 가는지 지금은 뭐 화력 발전 같은 걸 줄이는 방향이죠.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에너지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메타버스 시대고 블록체인 기술도 쓰고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과연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경제시장 보고서 나오고 은행들 나오죠. 여기가 얼마나 성장이 되는지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의사록이 나옵니다. 유럽은 지금 제일 힘든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문제도 아직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안 나와 있지만 1월 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되거든요. 그 이슈가 지나고 나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미국 옵션 만기일이 금요일이니까 여기도 좀 애매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FOMC가 이제 진행되는 거죠. FOMC가 25, 26일 날 일어나고, 그러면 이 직전 직후에 약간의 숏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나오죠. 한국, 독일, 미국이 나오는 때 이 성장률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이제 그 2022년 성장 보고서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와 맞물리면서 성장을 얼마나 하겠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긍정적으로 나오면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설날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 3주 동안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줘야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연초 랠리가 일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FOMC가 나오고 강하게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 주가가 좀 애매하죠. 근데 재밌는 건 애플, 메타, 테슬라 이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막아내는 그런 결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닝이 나쁘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간 전망으로 봤을 때 상반기가 좋고 하반기가 조금 애매하다. 위드 코너로 돌입하기 때문에 상반기가 좋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오미크론도 우리가 예측을 못한 것처럼 예측 못한 또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경계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이제는 적자가 해소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2월 말까지 들고 가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3월에 BTS의 콘서트가 일어날 거예요. 그 콘서트일 때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글로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콘서트에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입국 여행을 하게 될 겁니다. 10일 전이라고 하면 이제 원래는 우리나라 입국자들 10일 동안 격리를 지금 한대요. 그러니까 격리 그 상황이 어떻게 잘 극복되느냐가 저는 2022년 주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치료제가 잘 보급되어 있고 코로나가 사실상 1월 중순, 2월, 6기 3주 정도까지 해서 대충 어느 정도 와가지고 1월로서 이렇게 감기가 걸리는 사람들이 확 줄어버리는 일들이 진짜 우리가 검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나타나는 효과가 나타난다면 BTS 콘서트일 때 그 가실이 다 튀어나올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때가 제대로 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 인상 저리 가라는 금리 인상 우려를 부식시킬 정도의 좋은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때는 이제 다 열강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경계 심리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하반기는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나라 주가가 너무 잘 가기 때문에 금리 인상해도 우리나라는 괜찮아 그런 플레이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했는데 실현이 됐을 때 지금 말한 게 힘을 발휘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비중을 줄여가야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금리 인상 이후에 사실 안 늦어요. 그러니까 이때 금리 인상이 되면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불확실성 등이 있고 그다음에 하방 압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2022년 1, 4분기에 실적까지가 빅테크를 비롯해서 글로벌 대형 기업들의 이윤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속적으로 성과가 좋았던 기업들이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주가도 사실상 상반기가 아니라 1, 4분기가 까지는 좋을 거라고 보고요. 2, 4분기부터 이게 꺾일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는 반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적자가 실현됐던 기업들이 이제 흑자의 조짐을 살짝 보이고 기존의 흑자인 기업들은 좀 더 큰 폭의 흑자가 실현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리 인상기에서 오르는 종목은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만 딱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익이 높아지는 기업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금리 인상기에 이익이 전분기보다 높아지는 기업은 상당히 적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저는 삼성전자도 이익이 높아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올해 이제 새롭게 투자를 하시면서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